서양 건축사 및 실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서양 건축사의 교재는 김문당에서 제공된 서양 건축사가 되겠고, 김문당에서 그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 건축사 자료를 그 교재를 준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일부 때 얘기한 강의 계획서는 일단 강의 자료가 제공된 비대면 수업에서 제공된 김문당 서양 건축사 자료 그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 계획서가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됐다는 것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처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 또는 절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방침이 어떻게 될지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평가로 하게 방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대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상대 평가를 하라 그러면 또 상대 평가가 될 것입니다. 출석 20점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40%, 퀴즈 또 레포트가 20%. 그래서 이제 성적 처리가 되고, 출석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이제 되면 성적 처리가 이제 제외돼서 F학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과제물을 대체해서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채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과제물과 기말고사 과제물 이외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과제물이 나가는데, 그 과제물 점수는 이제 별도로 또 20% 이렇게 채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관련해서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문자로 이제 공지한 바와 같이 카페 가입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 아직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카페에 가입을 해서 여기 카페 있죠. 이 카페에 다음넷에서 CNKLAB 가입을 해서 카페에다가 레포트를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카페에 공지되는 그런 그 동영상 자료를 카페에 공지된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해서 아마 유튜브에 공개가 될 건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듣고 그 동영상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동영상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 밑에다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트 그 댓글 이제 카페 동영상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듣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또는 자기가 이제 필요한 댓글을 남겨놓으면 그 댓글의 횟수를 나중에 성적 처리할 때 카운팅해서 출석 점수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포트는 여기 카페에 보면 레포트 제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해당 과목 폴더 서양 건축과 실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글쓰기 해서 그 레포트 제출한 제목 쓰고 내용 쓰고 간단히 자기 어떤
레포트를 낸다 쓰고 여기 이제 동영 파일을 첨부하는 거죠. 파일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첨부하고 난 뒤에 밑에다 댓글에 비밀 댓글에 그 파일의 비밀번호를 남겨놓고 자물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트 제출 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카페 가입을 하고 레포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 레포트는 이제 아래 한글로 작성하거나 PPT 또는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작성한 그 파일에 저장할 때 아무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 저장을 아무 설정을 해서 저장한 다음에 예전에는 여기 첨부 파일 암호 남기기에 이제 암호를 남겼었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레포트 제출 공간에 아까 여기 레포트 제출 공간에 그 해당 교과목 폴더에 들어가서 과제물을 첨부한 다음에 그 밑에 그 과제물 첨부한 파일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이제 비밀번호를 요 과제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남겨 놓으면 되겠고 비밀번호를 이제 공개하면 안 되니까 자물쇠로 잠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좀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과제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들 과제물을 이제 준비를 해서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PPT로 준비해서 암호 설정을 하고 요 암호하고 설정한 요 암호하고 비밀 댓글로 남겨놓은 요 암호가 서로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다운로드해서 열어보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서 비밀 댓글로 그리고 자물쇠까지 해서 비밀번호를 남겨놓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비밀번호가 틀려서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되면 채점할 때 내가 이제 그걸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이 과제물의 암호를 설정하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이제 레포트를 잘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를 설정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다운로드해서 재편집하거나 해서 뺏겨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제출한 사람이 좀 불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암호를 반드시 설정을 해서 그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해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레포트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 레포트 점수에 그 불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호를 설정하고 비밀 댓글로 암호를 남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첨부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파일의 크기를 잘라서 몇 개 파일로 뭐 두세 개 파일이라든가 서너 개 파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걸 업로드 각각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첨부 파일이 업로드가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이렇게 여기 나온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는데 이메일 제목에 이제 그 레포트 제목을 쓰면 되겠죠. 레포트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이메일 내용에 반드시 그 소속 학과 그래서 뭐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 뭐 3학년이면 3학년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그 레포트 제목, 그래서 어떤 레포트가 나가게 되면 이제 무슨 레포트를 이제 작성하라 이렇게 숙제가 나가죠. 그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좀 파일이 크다 그러면 첨부 파일을 좀 쪼개서 뭐 서너 번 이렇게 그
파일을 보내야 되겠죠, 이메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카페에 그 레포트 제출 공간 여기 들어가서 글쓰기에 첨부 파일이 커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메일 그 레포트 과제물은 내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입할 때 닉네임으로 이렇게 가입을 한 사람도 있겠죠. 닉네임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닉네임이 누군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가입한 거기 내용에 어딘가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본명을 남겨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해서 누가 과제물을 제출했고 또 동영상을 누가 봤다 이런 것은 이제 카운팅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명이 어딘가에 없는 경우에는 닉네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되고 레포트도 이제 확인할 수가 없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카페 어딘가에 남겨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김문당에서 제공한 서양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어떤 제한사항이라든가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그런 사람들은 CNK LAB 골뱅이 다음넷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 동영상 해당 동영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재편집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문당에서 제공한 이 파일 교재 파일하고 PPT 파일을 이제 사용할 예정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 밖에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는 좀 제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지한 바와 같이 10월 4일까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방침에 따라서 계속 비대면을 할 건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강의 계획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2주차 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하고 이제 7주차 끝나면 8주차 정도의 이제 중간 레포트가 있고 이제 그 기말고사가 15주차 정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하게 되면 중간 고사하고 이제 기말고사는 그 과제물로 이제 중간고사 과제물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과제물로 이제 대체되게 되겠고, 만약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이제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사시대 고대 건축이죠. 고대 건축에 이제 아마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앞에 그
차례가 없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요 순서죠. 요 순서대로 고대 건축의 선사시대 건축, 그다음에 고대 건축의 고대 서방 아시아 건축, 이집트 건축,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먼저 고대 건축의 선사시대, 그다음에 고대 서방 아시아, 고대 이집트 건축,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서양 건축사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 실내 건축의 각자 자기의 디자인 능력, 또 실내 공간 구성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사시대 보면 지구상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이후 단순한 보호막, 쉘터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닌 주거 건축을 중심으로 구석기, 또 신석기, 원시시대 동안에서 전개된 건축 양식을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나온 이제 쉘터의 개념은 주로 이제 뭐 동굴이라든가, 예전에는 선사시대는 이제 동굴이라든가 조금 더 초기에 이제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 되고, 신석기 시대에 넘어가면 이제 채집 또는 움집 이런 이제 그런 쉘터의 개념의 주거 형태가 이제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선사시대 건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굴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뭐 비라든가 강풍, 뭐 이런 기후에 대해서 이제 피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라든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의 피하는 그런 동굴, 또는 뭐 어둠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는 그런 개념의 주거 형태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동굴을 찾아서 이렇게 거기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이제 선사시대의 큰 틀의 형태, 건축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주거 흔적을 보면 인류가 최초로 이용한 주거 양식으로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수렵 생활에서 이동 생활, 그래서 수렵에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천연 동굴로 주거로 이용하였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농경 사회, 약간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동굴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판다든가 이런 그런 신석기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사시대 원시 주거의 의식주를 보면 이제 채집, 구석기 시대는 이제 채집이라든가 수렵, 가죽옷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활용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수렵이니까 모여서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냥한 동물로부터 벗긴 옷, 가죽이죠. 가죽을 이제 옷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 동굴 막집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연천군 정곡리의 동굴이라든가 공주 석장리, 그다음에 담양 금굴, 청원의 이제 두루봉 동굴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편등 사회가 됩니다. 이때는 딱히 자기가 먹을 만큼 수렵 또는 채집해서 사냥해서 이렇게 먹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면 약간 이제 군락을 이루면서 이제 시족사회가 되고 농사를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면 뭐 열매를 따먹고 사는 그런 구석기 시대처럼 열매가 여기 열리면 이쪽에 가서 열매 따먹고 또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이런 거가 이제 되는데 요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농사를 지면 열매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일정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다시 그 열매를 채집해서 이제 먹고 또 다시 씨앗을 뿌리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하나의 이제 시족 형성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고 이때 건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경 사회로 이제 맞는 몸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되겠고 또 씨앗을 이제 그 보관하기 위한 비쌀물 토기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거나 열매를 이제 있는 뭐 열매가 맺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일정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기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기후. 그래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고 햇볕이 찌야 될 때 햇볕이 찌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서 어떤 태양이라든가 동식물 그 사람하고 그 어떤 신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당 샤머니즘 좀 오타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서 이런 애니미즘이라든가 토테미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그 신석기 시대에 썼던 어떤 도구에서 청동기 이를 이제 활용한 도구 그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게 되면서 이제 계급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고인돌, 움집 이런 이제 건축 양식, 주거 양식이 선사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하면서 보는데 여기 서양사이기 때문에 선사 시대 건축은 이제 이런 그런 그 한국사의 흐름에 빗대어서 이걸 참고해서 서양사의 동굴이라든가 움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 그런 시대의 생활상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주거 양식이 동굴, 주거 양식, 그다음 수렵 생활하고 이동 생활하고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농경 사회나 정착 생활을 하면서 동굴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거 형태로 그런 건축 양식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동굴 주거에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 없고 자연 동굴을 이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빈기에는 이제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 이제 주거였거나 간빈기에 들어와서는 차츰 지상에 이제 움집을 이렇게 짓게 되어서 그 움집을 그리고 동굴에서 이제 주거하는 그런 건축 양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그런 이제 좀 더 그 동굴의 크기라든가 뭐 18m, 9m 뭐 크기에 따라서는 100m가 넘는 동굴도 있다. 뭐 이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움집 같은 경우도 움막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곳에 그 예를 들어서 우르텐부르크 남부에 1930년대에 발견된 그런 주거지 형태가 87개가 있다. 타운형 그다음에 뭐 평면이 수열식 주거 이런 형태의 서양의 그런 원시시대 주거 형태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굴 벽화가 이제 또 벽화로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원신이 이제 그들이 주거였던 천연 동굴의 천장이라든가 벽체, 벽면에 이제 그림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 한국사에서도 그런 그 동굴 벽화가 이제 소개되고 있죠. 인류 최초의 미술 형태, 이게 이제 나타나는 서양사에서 나타나는 벽화가 되겠고, 제작 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제 초식 동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요했던 식량이었기에 먹이를 잘 잡게 해달라는 기원, 그 동물에 대한 무사소원 또는 애호사상에서 주술행위, 아까 애니미즘이라든가 토테미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으로 이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제 그 서양의 동굴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천군 정국리라는 그런 동굴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교재에 따르면 이제 알타미아 동굴 주거라든가 벽화가 스페인에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BC 17,000년 전, 그다음에 15,000년 전에 굉장히 이제 그 인류 최초의 어떤 동굴 벽화 그리고 주거 형태라고 이제 보여진다, 이런 거죠. 또 알타미아 동굴 벽화는 이제 벽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천정화로서 울퉁불퉁한 노란 천정 바탕에 24마리의 이제 들소, 검은 외곽선으로 형체를 잡고 몸체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 얘는 이제 역사성과 예술성을 고고학적 미술사학을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198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 이제 알타미아, 여기 이제 알타미아 그 동굴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들소도 여기 들소 이렇게, 아마 교재에 더 큰 그림이 있으니까,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코우 동굴하고 벽화가 이제 프랑스의 BC 16,000년, 12,000년에 그 동굴 주거 형태인데, 여기에도 이제 들소와 그 사슴 등 600여 마리의 초식 동물들이 이제 광물선 착색 안료로 사용해서 그려졌다. 이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진, 교재 사진을 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착 생활하고 주거 유행의 발전인데, 신석기 혁명에서 BC 7000년경에는 이제 식량 채집의 유목 생활에서 식량 생산의 경제 생활이 이제 정주 생활, 즉 정착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에 이제 수렵이라든가 채집에서 이렇게 이제 농사짓는 농경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여기서 이제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목 방랑 생활에서 한 곳에 머물어서 이제 그 어떤 시족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군장 그런 사회가 이제 되는 거죠. 인류 최초의 주택을 가진 생활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문명이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세계 4대 문명을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건축사에 있어서 이 세계 4대 문명의 흐름에 따라서 주거 양식이라든가 그런 공통점 또는 이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세계 4대 문명을 보면 기원전 3000년경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해 문명 이렇게 이제 세대 문명이 있고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인류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문명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에서 좀 보면 여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 이름이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에서 나타난 그런 대부분 이제 인류가 사람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강가에 이제 아무래도 먹을거리가 가장 많은 그런 채집하기도 좋고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또 이 강 유역은 이 홍수가 지고 또 퇴적하고 홍수가 지고 퇴적하고 하면서 기름지게 되죠 토양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기서 문명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하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이제 발달한 그런 문명이 되는데 이제 메소는 이제 사이라는 뜻이고 포템은 이제 강을 뜻한다. 요 강하고 요 강 사이에서 나타난 문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삼각형 모양의 평야를 이제 말하고 거기에서 발달된 문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 북동부 그 다음에 이란의 남서부를 이제 포함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마찬가지로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하류 수에즈운하 일대에 번성한 그런 문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게 이제 인더스 문명인데 요 인더스 강하고 이제 이쪽으로 갱지스 강인데 특히 이 인더스 강 여기서부터 이제 발달된 그런 문명이 나타나는데 그 문명을 이제 인더스 문명이다. 그래서 인더스 강하고 현재 파키스탄 북쪽 파키스탄과 이제 인도 서북 쪽에 있는 인도를 거쳐서 있는 그런 하크라 강 요 사이에서 이제 문명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황해 문명이 있습니다. 황해 문명은 이제 황해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황해강은 이제 장강 다음으로 가장 긴 강이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황해강 중심으로 그 문명이 발달되는 그걸 이제 황해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해 문명 이제 세계 지도의 주요 4대 문명이 되는데 공통점을 보면 주로 이제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유역 그리고 강유역은 대부분 이제 홍수가 나고 그리고 또 퇴적층이 또 밀려오고 또 그 퇴적층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비옥한 토지로 변하고 온화한 기후 그다음에 주거에 유리한 좀 못하네요 지역 그리고 하천 평야 지역 교통로가 이제 이용이 되고 비옥한 땅으로 이제 농업 아까 얘기했듯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그리고 계급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물을 멀리서 끌어와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해안 지역 바다와 육지가 이제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업,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고 그 문명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청동기 사회 사용, 청동기 사회 사용, 그다음에 계급 사회, 이제 문자 발명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건축사를 얘기할 때 이제 요 4대 문명을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요 목차에 보면 4대 문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차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집트 문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로부터 비잔틴, 르네상스, 유럽에 이제 해당되는 요 일대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건축 양식도 변화된다, 이렇게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 각각의 그 EBS 세계 테마 기행, 나일강의 축복 이집트라는 그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여러 동영상인데 한 번씩 이렇게 봐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큐 프라임의 인류 문명 탐험에서 이제 아까 이제 4대 문명 우리가 이제 큰 타이틀만 이렇게 큰 타이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다큐 프라임의 인류 문명 탐험 4대 사업작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미리 좀 봐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니까, 그 밖에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걸 이제 틀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각자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보면, 재밌게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정착 생활과 주거 유행 이제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서양사에 보면 이제 아르모의 점토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르모의 점토주택은 이제 BC 7000년경에 아르모 주택 유적은 이제 세계 최초로 추락 농경 공동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모 점토주택, 이게 이제 아르모 점토주택인데 오래돼서 터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배된 이제 밀, 이제 농경사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정착해서 씨앗이 나온 거죠. 보리, 그다음에 가축화한 개,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솥을 이용해서 석기, 절구 이런 것도 이제 출토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착 농경 생활 양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선사시대의 건축 양식에 제공되는 중요한 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 수법을 보면 재료는 흑벽돌, 건축 재료가 이제 또 이때는 그 흑벽돌이 이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점토주택이니까 점토가 이제 흑벽돌로 만들어서 점토 벽돌 주택을 만든 그런 형태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붕 구조는 이제 원목의 중돌이 걸치고 그 위에 갈대 잎을 덮어서 이제 짓는 방법이 이제 건축 수법으로 사용됐다. 평면은 이제 기역자 형태, 울담을 이제 둘러서 안방, 안, 장방, 그다음에 장방형, 부엌, 그다음 정방형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은 이제 마당 이런 공간을 이제 두어서 공간 분화, 공간을 이제 나눴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짐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보건도인데 여기 이제 그 안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바깥쪽이 되는 거죠.
울타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역자 형태의 그런 평면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수나 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BC 5500년, 4200년경에 하수나의 우물이 있는 점토주택으로 1952년에 발굴됐다. 그래서 이때 발굴된 것에 의하면 지면에 갈대 덧자리와 아궁이의 흔적이 있고 남북 2호가 맞붙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져 있다. 남쪽 흙집은 이제 천장, 그 다음에 창고, 현관, 주방, 침실 이런 것들로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서쪽은 이제 공농 작업장으로 이제 사용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웃집 마당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어서 이게 배수구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개동, 두 개동 해서 서로 이제 이쪽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현관이라든가 주방, 침실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공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이제 활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조금 더 큰 그림들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사용하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르나 주택도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서 나타나는 니네베 주의 도시, 현재는 이제 이라크 모술 남쪽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수나 문명의 유적을 이제 토대로 발굴이 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리코 성벽이 있는데, 이것도 BC 이제 8000에서 7000년경,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예리코라는 그런 도시 지역 이름이죠. 여기에서 이제 발달된 그런 성벽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리코 성벽 이렇게 쭉 교재에도 예리코 성벽에 이제 타워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C 이제 9000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이 유적이 가장 큰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이제 영구 추락의 최초 발전에 관한 증거와 문명으로 이행하는 첫 단계의 증거도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밀보리 이제 정착해서 살았으니까 나달들이 이제 발견됐다. 농업 발달의 증거를 이제 나달들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고, 충분한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관계, 이제 물을 끌어오는 거죠. 관계를 고안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합니다.